자, 이 실험 장치는 전도 실험 장치예요. 전도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전달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러한 열전달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고체와 흐르지 않는 유체의 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온도 차이해 가지고 매개의 온도 차이해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지금 이 우측에 이와 같이 굉장히 단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구리봉이 숨어져 있어요. 구리봉이 숨어져 있고, 그 구리봉 안에 두 개의 미지의 시편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뭐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스테인리스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구리봉 안에 하나는 두꺼운 시편, 하나는 얇은 시편, 두 개의 시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미지의 시편의 열 전도 개수를 측정해서 그 열 전도 개수에 맞는 이 미지의 시편의 재료를 어떠한 재료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 실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 차를 줘야 돼요. 그 미지의 시편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구리봉의 온도의 구배를 줘야 되는데, 온도를 구배해주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한쪽 구리봉 끝은 이와 같은 히터를 통해서 가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대편은 차가운 수돗물을 통해 가지고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리봉이 있어요. 구리봉이 이렇게 있고요. 구리봉 위쪽은 히터를 통해서 가열을 하고 있고, 구리봉 아래쪽은 차가운 수돗물을 통해서 식혀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봉 끝의 온도는 100도, 그 다음에 아래쪽 물의 온도는 20도라면 100도부터 20도까지의 온도 구배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수한 구리봉만 있었다라면은 직선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전달 시간에 배울 때 퓨리에스 러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퓨리에스 러는 열 전도 개수 K 값에다가 온도 구배가 돼 있어요. 길이에 따른 온도 구배가 돼 있는데, 모든 재료는 하나의 K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K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구리봉으로 되어 있다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100도부터 20도까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온도 측정이 될 거예요. 여기 상당히 다양한 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더모커플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뭐냐면 군데군데 온도를 다, 구리봉에 온도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온도 구배를 내가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미지의 시편은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은데 걔는 몰라. 그리고 K 값이 구리봉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만 온도 구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촘촘하게 지금 이 더모커플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위가 뭐냐면 굵은 것과 얇은 시편 주변에 그 온도 구배를 측정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인트로였으니까 파워를 키스하는데, 파워를 켜게 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까지 있어가 11, 12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를 다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쪽은 히팅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히터를 가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암페어미터도 있고 볼트미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히팅을 해주고, 한쪽은 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식히는 물이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계는 이것도 일정하게 식혀줘야겠죠.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항상 온도 구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려면 일정량의 히팅을 해주고 일정량의 물을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식혀주는 물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량계를 일정하게 맞추고요. 히터는 여기 있는 볼티지하고 암페어미터하고 이 템퍼러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볼티지를 조정해가지고 히팅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굉장히 밑에는 식혀줘야 되니까 항상 물이 넘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식혀주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가 지금 같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감전 위험이라든가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냥 실험을 시작해가지고 스테디 상태, 아까도 얘기했죠. 스테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쫙 여러분들이 1번부터 12번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 구배를 여러분들이 측정된 온도를 가지고 온도 구배를
개선한 다음에 그 온도 구배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 시트에 주어진 방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지의 시편의 열 전도율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열 전도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북이라든가 교과서를 통해서 이 재료는 컨덕티비티가 열 전도 개수가 이러니까 이런 재료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어떤 실험 장치예요. 사실 이 실험 장치가 굉장히 조금 수리도 하고 단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조금 에러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략적인 미지의 시편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실험들을 같이 해보면서 열전도에 대한 그 원리를 좀 파악하도록 합시다. 기계공학 실험에 대해 가지고는 3가지 열전달에 관련된 실험 장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는 유해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해해야 될 사항도 내가 별도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 꼭 숙지를 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실험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스테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실험 레포트를 쓰면서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잘 안 맞아요, 실험 장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험 장치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스테디 상태까지 기다리지 않아 가지고 데이터들이 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실험에 임할 때는 내가 오래 장치를 오래 관찰하면서 그 스테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실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